안녕하세요. 크립토 로스쿨입니다. 저는 어제 뉴욕의 심장 타임스퀘어를 걷다 왔습니다. 거기는 정말 몇 번을 가도 압도적이더군요. 삼성, 코카콜라, 디즈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나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 전광판 하나의 광고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당연하게도 1년에 수백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마케팅 부서 직원들은 밤을 새워 카피를 짭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좀 기이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본사도 없고 CEO도 없고 마케팅 부서도 없습니다. 타임스퀘어에 돈을 내고 광고를 걸 주체조차 없죠. 마케팅 예산?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을까요?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은 광고 한 번 본 적 없는 이 데이터 조각을 사기 위해 줄을 설까요? 오늘 저는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비트코인의 보이지 않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센티브를 설계한 천재적인 법학, 그리고 게임 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임스퀘어에 걸린 광고들은 기업이 돈을 내고 하는 탑다운 마케팅입니다. 이거 좋아요, 사세요. 라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주입시키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정반대입니다. 바텀업식이죠. 비트코인의 광고주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비트코인 홀더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경제적 유인 구조가 작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친구한테 야, 갤럭시 꼭 써라 라고 목숨 걸고 설득하나요? 별로 안 그럽니다. 내가 갤럭시 한 대를 더 팔아준다고 내 주식이 오르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 나는 즉시 비트코인의 영업사원이 됩니다. 내가 돈을 벌려면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져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폰지 사기 아니냐, 다단계 아니냐 라고 비판합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뒤에 들어올 사람을 꼬셔야 돈을 버는 구조라고요. 사실 구조적으로는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치의 폐쇄성과 개방성의 차이입니다. 폰지 사기는 윗사람만 돈을 벌고 시스템이 붕괴해버리지만 비트코인은 마치 언어나 전화기와 같습니다. 전화기를 가진 사람이 나 혼자면 고철덩어리지만 전 국민이 가지면 필수품이 되죠. 비트코인은 폰지가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라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를 장착한 프로토콜인 겁니다. 타임스퀘어의 기업들은 이미지 관리에 목숨을 겁니다. CEO가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제품에 결함이 생기면 주가는 그 즉시 곤두박질치죠. 그래서 홍보팀은 나쁜 뉴스를 만느라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만큼 욕을 많이 먹은 자산이 있나요? 워렌 버핏조차 쥐약이라고 했고 중국 정부는 채굴을 금지했고 수많은 언론이 비트코인은 죽었다고 수백 번 부고 기사를 냈습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진작에 상장 폐지되고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 공격을 먹고 자랐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자일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충격을 빼주면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성질을 말하죠. 비트코인의 마케팅 전략은 역사적이게도 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금융권이 비트코인을 공격할수록 대중은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비트코인 저게 뭔데 저렇게 날리냐? 은행이 싫어한다고?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타임스퀘어의 기업들이 우린 착해요 라고 거짓말을 할 때 비트코인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라고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왔듯이 살아남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항상 증명해 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마케팅이 있을까요? 법학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타임스퀘어의 모든 광고에는 보이지 않는 약관과 책임이 따릅니다. 허위 광고를 하면 소송을 당하고 제품이 고장나면 AS를 해줘야 됩니다. 즉 기업의 마케팅은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보장한다, 안전하다, 빠르다는 마케팅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코드 덩어리만 깃허브에 올라와 있을 뿐이죠. 법적으로 비트코인은 자연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치 금이 나는 반짝거려요 라고 광고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금은 그냥 존재할 뿐이고 인간이 그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비트코인의 마케팅은 설득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합니다. 기업 마케팅은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해서 지갑을 열게 만들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장부를 통해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이 차가운 코드가 화려한 미사일구로 치장한 타임스퀘어의 기업들보다 더 큰 신뢰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건 마케팅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입니다. 다시 타임스퀘어로 돌아와 보죠. 화려한 LED 전광판, 수많은 인파, 자본주의의 정점은 화려하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고유한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주인도 없이 오직 코드와 사람들의 자발적인 믿음만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현상. 어쩌면 비트코인의 간판은 타임스퀘어 전광판보다 더 큰 곳에 걸려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홀더들의 머릿속과 스마트폰 속에요.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거대하며 가장 자발적인 마케팅 캠페인의 한복판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 거대한 역사적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되는 겁니다. 시끄러운 뉴욕의 밤, 비트코인의 조용한 혁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크립토 로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